8부 제1장.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 이 장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쓰였다. 당신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당신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각 결정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당신의 행복, 수입,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거나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중대한 결정이 무엇일까? 첫째,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농부, 우체부, 화학자, 산림감시원, 속기사, 말장수,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길거리 토스트집을 운영하고자 하는가? 둘째, 당신의 자식을 키울 배우자로 누굴 선택하려고 하는가? 보통 이 두 개의 중대한 결정은 도박으로 선택된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그의 저서 관철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직업을 고를 때는 도박꾼이 된다.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전한 도박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 장을 읽고 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가능하다면 당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을 찾도록 노력하라. 나는 타이어 생산회사인 BF 굴리치 컴퍼니의 회장인 데이비드 M. 굴리치에게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일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긴다면 오랜 시간을 일해도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놀이처럼 생각될 겁니다. 에디슨이 떠오르는 말이다. 미국 산업의 생태를 바꾸어 놓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신문 배달을 했던 그 에디슨은 매일 18시간이나 작업실에 갇혀 먹고 자며 연구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가 악착 같은 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다. 나는 인생에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재밌었으니까요. 그가 성공한 것이 놀랍지 않다. 나는 언젠가 찰스 슈와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계가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특정 직업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디폰 컴퍼니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지금은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 컴퍼니에서 노사관계 부책임자로 있는 에드나 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최악의 비극은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일터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사람만큼 가여운 사람도 없지요. 에드나 커는 대학 졸업생들이 그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고 했다. 저는 다트머스에서 문학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당신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열의와 장밋빛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도 40대에 접어들며 완전한 좌절과 신경쇠약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레이먼드 펄 박사는 일부 보험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발견했다. 그 요인들 가운데 잘 맞는 직업은 리스트의 상위 자리를 차지했다. 펄 박사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을 입증해낸 것이다. 천직을 찾은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바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는 소코니 백큐엄 오일 컴퍼니에서 고용 감독관으로 있는 폴 W. 보인턴과 저녁 시간을 함께한 적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일자리를 구하던 7만 5천 명의 면접을 봤으며 직업을 찾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이러했다. 그들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면 해질 옷 한 벌을 고를 때보다 자신의 미래,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달린 커리어를 고를 때 덜 고심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직업 상담가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상담을 요청한 상담가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 당신은 도움을 받거나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말이다. 이 새로운 직종은 아직 완전함을 갖추지 못했으며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 새로운 직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상담원을 찾고 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도록 하라. 하지만 이 같은 조언은 단순한 제안일 뿐이며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상담가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가끔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진로 상담가는 내 학생 중 한 명에게 그녀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작가가 되는 것을 권유했다. 당치 않는 소리다. 진로 결정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좋은 글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경험, 믿음, 예시와 자극이 필요하다. 그 상담은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속기사를 좌절감을 느끼는 소설가 지망생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문 직업 상담가나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여러 명의 상담가를 만나본 뒤 그들의 판단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내가 걱정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걱정과 후회, 좌절감이 우리가 경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지 이해한다면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부모님께 혹은 이웃이나 상사에게 물어보라. 위대한 지식인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과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가장 큰 손실에 속한다. 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역시 매일 나가는 직장을 혐오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언제 군대의 장병들이 무너지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잘못 배치되었을 때다. 예컨대 나는 전투에서 생긴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복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한다. 현 시대의 가장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윌리엄 매닝거 박사는 전쟁하는 동안 군대의 신경정신과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에 있으며 선별과 배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직무를 맡기는 것이지요. 장병들이 자신이 중요한 임무를 배정받았다고 믿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임무에 그 어떤 관심도 없고 잘못된 곳에 배치되었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남용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잠재적인 혹은 실제 않은 정신적 부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군대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자기 일을 경멸하는 사람은 결국 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 존슨의 예를 살펴보자. 필 존슨의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은 세탁업을 싫어했기에 그는 매사 꾸물거리고 빈둥거렸으며 해야 할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가게에 붙어있지도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꿈도 야망도 없는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며 실제로 직원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필 존슨은 그의 아버지에게 기계 공장의 정비공이 되고 싶다고 알렸다. 다시 작업복을 입겠다고? 그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필은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세탁일보다 훨씬 힘든 노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더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도 휘파람을 불며 다녔다. 그는 공학 수업을 듣고 엔진에 대해 배우고 언제나 기계를 만지작거렸다. 필 존슨이 1944년 작고했을 때 그는 보잉사의 회장이었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플라인 포트리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세탁소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마 사업을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른다. 가족과 싸움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 뛰어들지 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직업을 택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님의 조언은 신중하게 듣는 게 좋다. 당신보다 아마 2배나 되는 시간을 살았으니 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일터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도 결국 당신의 선택이다. 자, 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과 경고를 할 차례다. 1. 다음의 5가지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직업 상담가를 선택하라.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확실한 내용이니 따라도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직업 상담가 중 한 명인 컬럼비아 대학의 해리 덱스터 키슨이 쓴 것이다. 1. 당신의 직업 적성을 알려줄 마법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시해라. 여기에는 골상학자, 점성술사, 성격 분석가와 필적 분석가 같은 사람들이 해당한다. 그들의 시스템은 엉터리다. 2.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검사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무시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상담에 고려해야 하는 상담가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이다.
직업 상담가는 당신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참고하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3. 직업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었으며 상담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담가를 찾아라. 4. 직업 상담에는 1회 이상의 면담이 필요하다. 5. 절대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상담하지 마라. 2. 이미 사람이 넘치는 사업이나 직업은 피하라.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이 있다. 하지만 과연 젊은 청년들이 그 사실을 알기나 할까? 점쟁이를 고용해 수정구슬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림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떨까? 한 학교에서 남자아이의 3분의 2는 2만 개의 직종을 두고도 단 5개의 직종을 장래 희망으로 꼽았다. 여자아이의 경우 5분의 4가 같은 선택을 했다. 그러니 일부 직업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왜 화이트칼라 군단의 불안감, 걱정, 불안신경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법률, 저널리즘, 라디오, 영화, 그리고 화려한 직업처럼 경쟁이 심한 직종에 억지로 몸을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활동을 피하라. 그 예로 생명보험 판매원을 들 수 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생명보험 판매업에 뛰어든다. 여기서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필라델피아주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빌딩에서 근무하는 프랭클린 L. 베트거가 알려준 사실이다. 베트거는 지난 20년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험 판매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생명보험 판매를 시작한 사람 중 90%가 용기를 잃고 상심하여 1년 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다. 그렇게 남은 10명 가운데 1명이 90%의 거래를 성사하며 나머지 9명은 10%의 거래를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당신이 12개월 내에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실패할 확률은 90%에 달하며 1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벌게 될 가능성은 단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곳에서 버텨냈다고 한들 근근히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4. 인생을 걸기 전에 필요하다면 몇 주, 아니 몇 달에 걸쳐서라도 직업을 찾는 데 투자하라. 10년, 20년 아니 40년씩 그 일에 종사한 사람을 면담하라. 이 면담들은 당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역시 경험한 일이기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나는 2명의 노신사에게 직업적 충고를 얻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그 면담들은 내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었다. 실제로 그 면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자, 그럼 어떻게 직업상담 면담을 할 수 있을까? 예시를 위해 당신이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사는 도시와 인근, 도시의 건축가를 면담하는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한 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라. 사전에 약속을 잡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메일이나 우편을 보내도 좋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18살이고 건축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사무실에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30분이라도 좋으니 다른 곳에서 찾아뵐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1. 다시 태어나도 건축가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 저라는 학생을 평가한 뒤에 제가 성공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 건축가는 경쟁이 심한 직종입니까? 4. 4년 동안 건축학을 공부한다면 취업이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5. 만일 제가 평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 첫 5년 동안 얼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6. 건축가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7. 제가 만일 당신의 자식이라면 건축가가 되는 것을 권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수줍은 성격이라 업계의 거물을 혼자 마주하기 두렵다면 다음의 2가지 제안에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동행하라. 서로 자신감을 푹 돋아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같이 가줄 수 있는 또래의 친구가 없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라. 둘째,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을 제안받은 사람은 아마 어깨가 올라갔을 것이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건축가가 면담을 즐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곧장 사무실로 가서 약간의 조언으로도 아주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라. 만일 5명의 건축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다른 5명의 건축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라. 누가 되었든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조언을 줄 것이고 그 조언은 수년치 눈물과 상실감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이다. 당신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삶을 후회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형편이 허락한다면 귀한 시간을 허락한 그 사람에게 살해하라. 5. 당신이 한 가지 직종에만 적합한 사람이라는 헛된 믿음은 잊어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실패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농장, 과수원이나 과학농업, 의학, 판매업, 광고, 지역신문 편집, 교직, 산림관리에 종사하였다면 일을 즐기면서도 나름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내가 부기, 회계, 공학, 호텔이나 공장 운영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다면 불행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